네,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는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 저희가 배웠던 내용은 1차 방정식이었죠. 네, 1차 방정식. 네, 1차 방정식이 어떤 형태였나요? 네, ax 더하기 b는 0. 네, 이런 형태였죠. 그래서 뭐 ex 더하기 4는 0이다. 이때 x의 해를 찾아라.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로 배워봤었습니다. x의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지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방정식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x의 차수가 1차이고 최고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2항을 뭐 예,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2항을 저희가 배웠었고 그 2항을 가지고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들을 저희가 쭉 배워봤었습니다. 이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기본으로 하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정식부터 저희가 잠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개념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이란 것은 방정맞은 식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등호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항상 등호가 참이 되는 것이 아니고 x나 y 값에 따라 미지수의 값이 무엇인가에 따라 어떨 때는 참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 바로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등호로 연결되어 있지만 항상 이게 참이 아니고 x가 위의 등식, 이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x가 2일 때만 참이 되죠. 이 등식은 참이 되고 x가 2가 아닌 뭐 x가 1이나 뭐 3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때는 거짓이죠. 이렇게 x 미지수의 값이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는 그런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한다. 겉으로 등호가 이렇게 있지만 항상 이 등호가 참이 되는 것은 아닌 그런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배웠습니다.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라는 것은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좌변에 x만을 남기는 것을 우리는 해를 찾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1은 2가 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었습니까? 좌변에 x만을 남기기 위해서 플러스 1을 2항을 시켰죠. 그래서 x는 2 빼기 1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답을 구했었습니다. 간단히 저희가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봤고요.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미지수가 x, y 두 개인 1차 방정식. 자,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방금 전에 배웠듯이 뭐 2x 더하기 1은 뭐 5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x 또는 뭐 2a 더하기 1은 5 이런 것처럼 하나의 문자, 하나의 미지수만 있는 1차 방정식에 대해서만 주로 배워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배울 것들은 방정식 속에 있는 미지수의 최고 차수가 n차이면 n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미지수가 x, y 두 개인 x하고 y까지 들어간 두 개의 미지수가 있는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배워볼 겁니다. 미지수가 뭐 여러 개 있다라고 해서 뭐 문제 될 건 없죠.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긴 할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2x 더하기 y는 5다. 미지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x하고 y 두 개가 생겼죠. 근데 둘 다 차수가 1차이긴 합니다. 그래서 얘는 1차 방정식은 맞다. 최고 차수가 문자의 최고 차수가 둘 다 1차니까 1차 방정식은 맞는데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배워왔던 이렇게 미지수가 하나인 그런 형태가 아니라 미지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 단지 좀 차이가 있다면 같은 1차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두 개가 있는
그런 1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미지수가 하나인 x 하나인 1차 방정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 ax 더하기 b는 0 이렇게 쓸 수 있었죠. 네, x항이 있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고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x항과 상수항이 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미지수인 y항이 또 있죠. 그래서 1차의 x항, 1차의 y항, 그 다음에 상수항 이 세 개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우리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차 방정식의 해도 마찬가지로 네,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해 그냥 미지수가 하나일 때는 x값만 해를 구하면 됐죠. 네, 2x 더하기 1은 5다라고 하면 뭐 2x는 뭐 5 빼기 1이 돼서 2x가 4가 되고 x는 결국 2가 됩니다. 이렇게 x값 하나에 미지수가 하나니까 해도 이렇게 x값 하나로 나왔는데 미지수가 두 개니까 이번 경우에는 미지수가 각각 나오겠죠. x는 a, 뭐 y는 b, y-b-라고 할까요? 나 mn이라고 할까요? 헷갈리니까. 네. 이런 식으로 x값과 y값 두 개의 해를 모두 나타내게 됩니다. 두 개의 해가 필요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는 3이라는 그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니다. 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해가 있겠죠. 근데 어떤 해가 있을까요? 네. 그 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x하고 y가 있는데 x값이 만약 1이면 y값은 얼마일까요? 그래야 3이 될까요? y값이 2면 둘이 더하면 3이 되죠. x값이 2면 y는 1이면 3이 되고요. 자, 그러면 해는 x는 1, y는 2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괄호를 치고 x값 1, y값 2 이렇게 차례대로 x의 해, y의 해 이렇게 해서 괄호로 이렇게 쳐가지고 두 개의 해를 나란히 써주어도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는 미지수가 두 개니까 x의 해와 y의 해를 모두 이렇게 같이 나란히 써줘야 된다 라는 거가 좀 달라지겠죠.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뭐 x는 2 이걸로 끝났는데 x값만 있어도 될 일이 아니고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이 참이되게 하는 y값도 또 필요합니다. 미지수가 두 개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x는 2, y는 1 또는 2,1 이런 식으로 해를 표기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1차 방정식이 미지수가 두 개인데 미지수가 두 개고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하나가 있으면 해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x가 2일 때도 y가 1이면 되고 만약 x가 3이면 y는 0이면 되죠. x가 4면 y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쌍이라고 하는데요. 짝을 지어서 쌍을 만드는데 순서가 있게 그래서 앞부분은 x, 뒷부분은 y 이렇게 순서대로 쌍을 만들어준 걸 순서쌍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를 가지고 순서쌍을 만드는데 뭐 1,2도 있고 이렇게 2,1도 있고 3,0도 있고 4,-1도 있고 해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해를 쭉 다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우리는 1차 방정식을 이제부터는 쭉 다뤄보게 될 겁니다. 자, 방정식의 해를 원래 방정식에 넣으면 등호가 성립한다. 이건 뭐 저희가 1차 방정식 때도 이미 배웠던 얘기인데 그런데 x, y 두 개의 미지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해를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하는 건 방정식의 기본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방정식의 해를 뭐 1,2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 x값과 y값이 다 필요하겠죠. 그걸 원래 방정식에 넣으면 등호가 성립한다. 참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금 봤듯이 뭐
x 더하기 y가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해를 집어넣으면 2,2를 x값과 y에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해야 되죠. 그렇죠. 해라는 뜻이 원래 그거니까요. 등호가 참이 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x값에 2를 집어넣고 y값에 2를 집어넣으면 좌변은 3입니다. 우변도 3이죠.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죠. 참이 됩니다. 즉, 네, 원래 해라는 것은 집어넣었을 때, 원래 방정식에 집어넣었을 때 등호가 참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문제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했더니 1,2가 나왔다. a 더하기 2b 더하기 3의 값을 구하라. 주어진 방정식은 두 개의 미지수가 있습니다. ax 더하기 by 마이너스 3은 0. 단 a와 b는 상수다. a와 b는 상수다. 미지수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미지수는 x와 y 두 개의 미지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해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 뭔지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요. 1,2를 이거는 x의 해, 이거는 y의 해니까 x는 1, y는 1, 이 방정식에 집어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a 곱하기 1 더하기 b 곱하기 2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그러면 a 더하기 2b 마이너스 3은 0이란 얘기네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어떤 값입니까? a 더하기 2b 더하기 3입니다. 이 값이 무엇인지만 알면 되겠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 이 a 더하기 2b가 있네요. 그러면 a 더하기 2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을 이항시키면 3이죠. 네, 다 됐습니다. 이게 3이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3 더하기 3이 되므로 6이 되네요.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방정식의 해에 대한 개념, 즉 해를 방정식 속에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한다 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립, 연립, 연달아서 서 있다란 얘기죠. 연달아서 서 있는 그런 그것을 우리가 연립이라고 합니다. 설립, 한자인데 설립자, 그 다음에 연달아서, 연속해서 서로 이어서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연립해 있다. 이렇게 1차 방정식이 x 더하기 y는 1, 2x 더하기 y는 4 이런 식의 연립 방정식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1차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두 개의 1차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x와 y의 값이다. 그리고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것을 연립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말한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해를 찾는다는 것은 푼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니까요. 이거는 옛날에도 저희가 1차 방정식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 말이 이제 무엇인가가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연립 방정식의 해. 두 개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찾는 것. 그런 게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두 개의 미지수가 있는 1차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라는 하나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1차 방정식이 있고 또 하나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x-y 더하기 1은 0이라는 또 하나의 1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 나타낸 것.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쌍으로 묶는다는 기호를 왼쪽에 붙여주긴 하는데요. 이렇게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을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연립 방정식 중에서 1차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은 것을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두 개를 한 쌍으로 묶었다. 뭐 결국 그 얘기네요. 그쵸? 네, 방금 전에 우리가 쭉 봐왔던 두 개의 미지수가 있는 1차 방정식을 두 개를 한 쌍으로 묶으면 그거를 우리는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두 개를 연립을 할까요? 네, 왜 혼자 살면 뭐 문제가 있을까요? 네, 왜 우리는 두 개의 1차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었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윗부분에 있는 1차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라는 1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1차 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봅니다. 그러면 x 더하기 y가 2항을 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순서상으로 이 해를 표현을 해보면 x의 해와 y의 해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3, 0도 있을 수 있고 0, 마이너스 3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1, 마이너스 4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더했을 때 둘을 더했을 때 더한 값이 마이너스 3인 값은 매우 많을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두 번째 아래에 있는 1차 방정식의 해도 한번 찾아봅시다. x-y 2항을 하면 x-y가 마이너스 1입니다. 네, 두 수를 뺐을 때 x에서 y를 뺐을 때 그 차이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y 값이 1이 더 크면 되겠죠. 그러면 값은 뭐 0,1 이런 것처럼 x는 0, y는 1 그러면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또는 마이너스 1,0 네, 이것도 x의 해가 마이너스 1이고 y 해가 0이니까 빼면 마이너스 1 맞습니다. 해가 맞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것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x의 해에서 y의 해를 빼면 x값에서 y값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맞네요. 얘도 해가 맞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것도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를 하면 더하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 다 모두 해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도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럼 이제 이 위쪽의 해와 아래쪽의 위 방정식의 해와 아래 방정식의 해를 쭉 한번 놓고 비교를 해봅니다. 딱 보면, 잘 보면 위쪽의 방정식에서도 해이고 아래쪽 방정식에서도 해인, 즉 두 1차 방정식 모두의 해인 공통의 해가 나옵니다. 네, 공통의 해가 하나가 있죠. 나머지는 뭐 지금 당장 봐도 당장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위쪽의 해이기도 하고 아래쪽도 만족시키는 아래쪽도 등호를 참이게 만드는 x와 y 값의 해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해를 찾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연립 1차 방정식을 이렇게 쌍으로 묶으면 이렇게 하나의 해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아마도 이런 하나의 해를 이 연립 방정식을 가지고 하나의 해를 찾는 일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두 개의 연립 1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항상 해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처럼 하나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땐 해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두 개의 미지수가 있는 1차 연립 방정식은 하나의 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하나의 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많이 배워볼 겁니다. 문제를 풀면서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연립 방정식의 해가 2,1입니다. x는 2, y는 1이란 얘기죠. 그럴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구하는 것은 a 더하기 b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네, 조건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a와 b는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지수가 x와 y인데 x값이 2이고 y가 1이 해다라고 했으니까 이 2,1을 위쪽에 연립방정식, 위쪽에 1차 방정식에 집어넣어도 등호가 성립하고 아래쪽에 집어넣어도 등호가 성립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식은 ax 더하기 y는 3이라는 1차 방정식이니까 x와 y 값에 2,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a 곱하기 2 더하기 1은 3입니다. 자, 2a 더하기 1은 3이게 되죠. 그러면 a를 미지수로 보고 여기서 a에 대해서 이 방정식을 풉니다. 그러면 2a는 3 빼기 1이 되고 2a는 2가 되어서 a는 1이 되겠죠. 2를 넘기면 자, 이렇게 해서 2를 구했습니다. 아래쪽에 넣으면 아래쪽에서 b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래쪽 1차 방정식은 x-by는 1입니다. 여기도 2,1을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해야 됩니다. x값이 2, y값은 1입니다. b 곱하기 1은 1, 즉 2-b는 1이네요. 2를 이항을 할까요? -b는 1 -2, -b는 -1이니까 b가 1입니다. a도 1, b도 1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은 a 더하기 b는 1 더하기 1이므로 답은 2가 됩니다. 여기서 뭐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미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방정식의 좌변과 우변이 등호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등호로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 이건 방정식이니까요. 뭐 ax 더하기 y는 3이다 라고 했을 때 좌변과 우변이 항상 x값과 y값이 어떤 값을 갖더라도 등호가 성립하는 게 아니죠. 특정한 값, 여기서처럼 주어진 해 2,1일 경우에만 등호가 성립합니다. 등호가 그때만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항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항 같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호가 서로 성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항을 해서 a란 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